그다음에 5월 21일 날 14시에 무장 시위자들이 전남도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는 못하고 제가 일부만 간추렸습니다. 김준봉, 김창길, 이 사람은 전남도청을 공격하고 수습위원으로 활동하거나 김준봉, 김청길, 무기 반납을 위해서 전라도 계엄사령부와 접촉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도청에 쌓인 8톤 차량 7대분에 조립된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분해 해체하는데 계엄군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김태찬, 이 사람 민주화의 공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기동타격대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기동타격대가 7개 조가 있었는데 칼빈하고 총알하고 지급하는 게 이게 맞나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총하고 누구를 쏘기 위해서 계엄군을 쏘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왜 하죠? 계엄군은 우리 자식들 아닌가요?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계엄군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나라 지키는 게 죄인가요? 왜 계엄군을 상대로 총격을 하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밝히지 않네요. 폭동인가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건가요? 노수남 씨에 관련해서 박남선 씨가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노수남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느냐,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이대로 끝내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박남선이가 총을 겨눴답니다. 쏘아버리겠다. 그래서 권총 손잡이로 노수남의 등을 팍 쳤답니다. 그랬더니 픽 쓰러졌대요. 이 사람이 시민의 전체 의사를 무시하고 계엄 당국과 내통하여 무조건 무기를 반환하자거나 하는 놈이 있으면 모두 죽여버릴 테니 모두 도청을 떠나시오 라고 했답니다. 박남선 씨 도청 상황실장 하셨죠. 끝까지 왜 항거하려고 했죠? 대한민국 없애려고 했나요? 노준현이 있었고요. 동근식 있었고 문영동 이 사람은 신학대 사람인데 해체 작업하다가 계엄군 진압실에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도청 지하에 그들이 훔쳐갔던 탈취해갔던 그 폭약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어요. 도청 지하에 쌓아놓았던 폭약은 폭력과 살상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시민군들이 계엄군에게 학살당하지 않으려고 방패 용도로 갖다 놓은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계엄군에게 학살당하지 않으려고 방패 용도로 갖다 놨다고요?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오면 되지. 왜 계엄군이 학살합니까? 우리 국민인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 5.18 유공자 되어 있죠. 문장우 5.18 민주항쟁 동지의 수석부회장, 혁민당 기초의원, 예비군 중대장인데요. 실탄 25상자 탈취해갖고 시위대에 제공했습니다. 세무서 방화했죠. 나주, 하순, 전남방직 등지로 무기 탈취하러 다녔고요. 광주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총기 교육을 한 후에 지역을 나눠줬습니다. 지역 방위를 하게 했어요. 나라 새로 세우자는 거였죠. 100여 명의 시민을 이끌고 하군동 배고픈 달이라고 했나봐요. 지역 방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5월 23일 날 다행히도 무기를 반납하고 했다고 하네요. 이분은 왜 무기를 탈취하고 세무서를 방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를 신청했을까요? 박승열 씨라는 분은 도청 무기고에서 칼빈하고 실탄을 받아서 주변 신차를 했다고 합니다. 월드 리서치라고 거기에 부회장을 했다는 사람하고 이름이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도 같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동일인 여부 밝혀주십시오. 서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월 27일까지 항쟁하다 나온 사람이죠. 신만식 하순 조폭대장으로 방위병 근무 중에 박철웅 조선대 총장이 있습니다. 감금 사건 있었는데 그거를 폭력으로 해결한 사람. 이 사람은 5월 20일 하순 강업소에서 8톤 트럭으로 여러 대의 다이너마이트를 유출하고 무기고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이 주동했고요. 도청 진압 당시에 대검에 찔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신봉섭 이 사람은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사람인데 영천동 공단 입구에서 군인들을 붙잡아 두들겨 패다가 공수부대 중위를 병원으로 후송 이후 교도소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청 내 식량 보급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양기남 씨도 있었고요. 5월 27일까지 도청 항쟁했고 양홍범 검투선수라고 하는 19일날 강주구 부근에서 장갑차에 탄 공수가 쏜 총을 맞고 시민군이 쏘졌다. 근데 장갑차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전남도청 지하실 폭약 관리원으로 활동했고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청에 누가 이 내관을 설치했는지 그거를 해체하러 군이 들어갔었는데 누가 설치했는지 그 여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전남도청을 폭파하려고 했을까요? 이거 왜 안 밝히시나요? 송승태 씨 왜 안 밝혔죠? 이런 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계원 제가 아는 분에 따르면 윤계원이가 문제라고 윤상원이 자유노트도 같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남대 정외과를 졸업했습니다. 학, 투사예보 발행인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무기 반환을 끝까지 거부했죠. 총을 쏘면서 항복하는 사람 총쏴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5월 27일 도청에서 그때 진압할 때 사망했죠. 백기환의 시 맷비나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됐는데 이 사람이 대상자죠. 윤상원.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정부를 향해서 저항할 수가 있죠. 아무리 계엄시대라고 해도 계엄령을 내렸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정부를 향해서 무슨 이유로 이걸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했죠? 5.18 유공자들
왜 그때 폭동을 일으키셨나요? 양기남 씨 있었고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 날 집단 발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단 발포는 저희가 봐서는 5월 21일 오후 4시로 봅니다. 먼저 장갑차를 갖고서 시민군이죠. 시위대들이 계엄군을 죽이겠다고 공격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3시 반 이후에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엄군이. 이때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5.18 유공자 공적상에는 5월 21일 사망자는 51명입니다. 제가 찾은 거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4명, 구타로 죽은 사람 2명, 3명, 총알 유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 4명, 칼빈에 죽은 사람 5명, 헬기 총상 박금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때가 5시 정도였는데 이미 철수하고 없었어요. 헬기 총상을 받으면 이게 다 흩어진다고 합니다. 몸 자체가. 그래서 헬기 총상은 있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2명은 총명이 기록된 게 없었어요. 이용식 의사라는 분이 흉기를 타는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을 앞으로 쏠 때하고 뒤로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하고 출구를 보면은 그게 무슨 총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도청업 사망자는 총 62명. 그래서 집단 발표였기 때문에 무차별 사격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 소청은 나주에서 5월 19일 날 이미 학살해 갔습니다. 시위대가. 5월 21일 날 아침 16 내정이 피탈당했어요. 그러면 이때 사고가 났을 때 이 16이 나갔다고 해서 이게 계엄군이 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쐈는지 모르는 거죠. 칼빈으로 쏴서 그거 한 거는 시민군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16으로 쏘아 사망하신 분, 맞아서 사망하신 분, 그분을 반드시 계엄군이 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나요? 조사하셨나요? 송성태 씨 조사하셨나요? 진짜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이때 사인이 교통사고에서 9명으로 나옵니다. 총상 사망자는 53명. 계엄군이 없던 곳에서 사망한 자가 6명이기 때문에 총 47명을 분석했습니다. 칼빈 소청 28명, 소청 사망 19명. 시민군의 장갑차 공격에 대응해서 15시 50분부터 계엄군의 대응 사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망한 사람은 계엄군이 쏜 게 아닙니다. 계엄군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엄군이 16시 이후에 피격 장소는 도청 앞, 한일은행, 강주은행, 노동청, 충장로, 중앙로 등 다양합니다. 저도 이 지역을 조사했는데 광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동, 서, 남, 북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하게 지역이 분포되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24명 사망자 중에 14명이 칼빈 소총 사망입니다. 어떤 학살이라고 하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소도 일정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장소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강주 시내 곳곳으로. 이게 학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죽었다고 해서 이게 계엄군이 쐈다고 할 수 있을까요? 5월 21일 오후 6시경에 도청이 데모대 수중에 함락되었죠. 데모대들 때문에 군인들을 철수 했는데 시위대가 헬기를 공격해서 헬기는 그대로 철수하고 사람들은 도보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 총상으로 사망했다. 공공시설을 점유한 것 중에 전일빌딩이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일빌딩은 도청을 공격하는 데가 되기 때문에 전일빌딩에서 도청을 향해서 총을 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전일빌딩에서 있었다고 한 사람 박석연이 전일빌딩 앞에서 총상 부상을 당했다. 그 다음에 시위 중에 전두환 정권 장악설을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두환이가 장악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대들만 알지 저희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임균수 이분은 원광대 한의대 학생인데 5월 21일에 14시경에 하향 사격한 총격 시스템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5월 21일. 이때는 계엄군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6을 가져간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황의수라는 사람. 이 사람도 공수부대와 교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전일빌딩. 그 다음에 이때 그 30대 여성 전옥주라고 있습니다. 전춘심이라고도 하고 50년생인데 5월 19일부터 가드 방송을 했죠. 마이크를 잡고서 경상도 사람들이 공수부대가 와서 전라도 씨를 말려 한다. 여성 척가성을 드러냈다. 이런 거를 해서 시민군들을 하여금 흥분을 일으켜서 정화하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했죠. 여기서 하나 유공자 중에 김행주라는 강주상고 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많이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18 무장 폭도들의 집단 발포로 군인이 죽었다는 이 엄청난 증언은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가? 그날의 시민군 집단 발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군들의 증언이 한결같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시민군이 발사한 총은 기관총이었으며 실탄만 해도 1,500발을 쏜 집단 발포였음을 증명한다. 도청 점거 소식을 들었다. 어둡고 추운 밤이었지만 도청 점거를 했다는 소식은 사기를 충전시켜줬고 우리는 개선장구처럼 의기양양했다.
안이 너무 컴컴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차 안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계엄군이 조선대 뒷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21일 17시경 7공수, 11공수는 조선대에서 하순 방향 쪽으로 전투 근무 지원부대는 매각으로 철수했고요. 1500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때 군인 4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뒷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 무전 누가 해독했을까요? 정의연 씨는 도청 보건과에 있던 분이시죠. 거리 곳곳에 군용 차량들이 질비하고 군용 차량 이에는 무장 비슷한 옷과 헬멧 등을 쓴 사람들이 헬멧이나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실내꽃 같은 것을 꽂고 무리를 지어 있었다. 광주는 해방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최동복이라는 그 유공자가 5월 21일 15시경에 헬기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헬기 사격으로 군인들이 헬기로 이동하지 못하고 도보로 철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조인호라는 이 사람은 5.18 명전 안에 없더라고요. 5월 21일 14시 3발을 도청으로 쏜 다음 헬기 한 대를 사격 명중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21일 날 시위대들이 지휘차량 피탈하면서 했던 무기 피탈한 거, 그 다음에 장교 우위 입었던 거, 전일 빌딩을 들어가서 카톨릭 회관도 그렇고 움직이는데 계엄군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군들에 대한 이렇게 총을 쏘면서 가니까 아무래도 반감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전남도청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여기에 우위 입은 거 있습니다. 이 장교 우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도청에 쌓아놓은 무기들, 이게 기관총, 지프차 보이죠? 이 지프차 군용을 왜 국가 재물인데 왜 피탈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당당한가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손에 죽었는지 몰라요. 무기를 먼저 훔쳐갔는데 그걸 계엄군이 죽였다고 할 수 있나요? 5월 22일에는 시민군들이 운전하는 군용 트럭,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운송수단이 되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5월 22일에는 29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자 3명, 대검 자상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1400조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걸 반도체를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1400조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주 군공항 송정리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 5월 22일 날 이 사진을 보세요. 누굴까요? 송정리 미군 비행장을 습격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버스 안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를 어떤 5.18 전적지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경기도면은 어떡하라고 1400조 3조뿐이 없다는데 1400조씩이나 광주에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경기도는 굶어 죽고 이재명 대통령님 경기도 1400만입니다. 재정 파탄 내놓고 전라도만 살리겠다고요. 경기도에 그 세금 나와야지 경기도 살 거 아니에요. 하고 삼성전자 지방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살림하는데 전라도에 준다고요. 거기다가 이 군공항 송정리 군공항 저도 깜짝 놀랐네요. 송정리까지 점거하러 들어갔었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남마을 5인 충격으로 18명의 사망자도 있었고요. 5월 24일 12명, 5월 26일 1명이 사망했고 5월 27일 도청 진압 시 14명, 기타 다른 지역에서 7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송성대 씨가 만들었던 무장 봉기 계획 자유노트에 있던 그대로 이게 일이 실행되었습니다. 국영터미널에서 구타가 있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했죠. 이 정부에 대한 반감, 유혈사태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각 기관 별로 정글에서 세무소, 방화 다 하고 시선을 돌려서 그 다음날 5월 21일 날 지휘차량 피탈을 해갖고 거기서 장교들 옷이라든가 무기를 다 가져갔죠. 가져가서 위장해서 아시아자동차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해 장갑차 다 가지고 나왔죠. 트럭이랑 버스랑. 그렇게 해서 전국 광주 지역, 전 광주 지역에 44개 무기고를 털어서 계엄군을 상대로 투쟁을 했죠. 왜 투쟁을 했나요? 5월 21일 날 집단 발포라고 하지만 집단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훔쳐갔잖아요. 칼빈소총 가져갔잖아요.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죽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계엄군이 쏜 총에 죽었는지 아니면 시민군이 쏜 총에 죽었는지 당신들이 죽인 것은 아닌지 조사했나요? 왜 무장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도청 보훈과에 근무했던 정의한 씨는 5월 27일 도청이 회복되고 나서 수복되고 나서 그 시신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 항토 땅에 묻혔다가 파온 것처럼 항토투성이 거기에 조아라 씨가 명예회장인데 이분이 시신마다 촛불을 켜고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데 동조를 할 수가 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 자유노트에도 남동성당, 북동성당, 무슨 성당 나오고 카농, 카톨릭 농민회 나오고 유공자 된 사람 있습니다. 카농도 있습니다.
신부들 많이 있죠. 목사님도 있고. 응? 같은 국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은 아니잖아요. 국민을 죽이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벌려놓고 자기들이 유공자 되고 그 자식들까지 유공자 만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있죠. 그 말하지 말라고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두려웠나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사실 45년 동안 국민들 속였잖아요.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자유노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전라도 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력갱생 하세요. 진짜 하나요. 저희 시부모님들이 살던 곳, 그 땅에서 거짓으로 다른 도민의 지원을 받으며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도민을 힘들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 이거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은 그런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진짜 고마운 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추미애 씨, 그 다음에 박선원. 5.18 전문을 헌법에 넣겠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제가 이거 찾지 못했을 거예요. 추미애 씨 5.18 특별법 위반, 저를 고소할 수도 없는데 고소를 해준 덕에 이 자료를 찾아보게 됐네요. 박선원 씨 역시 마찬가지. 민주화 유공자라는 거 저 알고 깜짝 놀랐어요. 민주화 유공자가 국민을 갖다가 더군다나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민주화 유공자면서 국민을 배신했잖아요. 어떻게 앞장서서 내란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정의한 씨는 당시에 사망자 121명이었고 부상자는 437명. 많이 잡아도 600명 정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다. 누구에서 직업군 간에 그래 좋다. 당신들이 보상해야 되는데 국가가 보상해주니까 그래 하겠어요. 국민들이 그건 해드릴게요. 부상자에게 400만 원, 사망자에게 600만 원을 무조건 지급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본인들은 전두환 씨한테 밀었죠.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렸죠. 전두환 씨가 경제 부흥을 잃은 덕에 그나마 유공자 보상금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을 옥죄고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그게 본인들이 원하던 민주화 공산세계인가요? 손근태 씨 본인부터 조사받고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조사받으세요. 제가 찾았던 유공자 자료 거기에 어디 유공자를 해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무기고를 턴 게 그게 정당방위로 될 수 있죠. 모든 국민이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정당방위로다가 무기고를 털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어떻게 합리화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쏜 총이 다른 사람을 막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살인을 해도 배영주 씨 4명 죽였어요. 유공자 되어 있습니다. 향인호 유공자 되어 있죠. 미르프했던 서경원이, 문익환, 박용길, 정교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애들한테 허위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 망치실 겁니까? 전라도 분들 이 나라 망치실 겁니까? 본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송소대 하나 밝혀지는 것보다 내 일자리 그게 더 중요합니까? 왜 진실을 안 밝히십니까? 얼마나 많이 당신들이 해놨다는 그 민주화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탄압받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죄책감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 무기를 털어갖고 와서 그 무기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유공자가 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합리화를 시킵니까? 본인들이 학살자 아닌가요? 왜 그 책임을 전두환 씨한테 넘기나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 누워서 실자리도 안 주잖아요. 그렇게 여유가 없나요, 유공자들이? 민주화라면서요. 민주화 했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전라도 분들 그렇게 잔인합니까? 모든 이득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야 됩니까? 진짜 저 전라도 외도되는 거 너무너무 싫습니다. 호남민국 만들려고 주변에서 많이들 그러잖아요. 전라민국, 호남민국 따라 떨어져 나가라. 그런 소리 들으면 열불 터지지 않나요? 전 너무너무 화나요. 왜 그렇게 만드나요? 정치인들 모든 법을 보세요. 전라도만을 위한 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농업, 업, 태양광 이러면 안 되죠. 전라도가 옛날에 곡창지대였잖아요. 선비들 많고 이항의 도시, 문학이 풍부하고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변했죠? 정말 너무너무 속이 터지고 이 자유노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지금도 속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다 내려와야죠. 더불어민주당 해산해야 되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그 거짓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진실을 말하면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나요? 진실이 허위가 되는 세상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요? 북한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아무리 속이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래도 실체는 있어요. 이건 실체를 바꿔버렸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북한조차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5.18 유공자는 아닌데 민주화 유공자인 김남주 씨 글을 잘 쓰신 분이라고 그러대요. 이분이 그때 강주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가 아마 안 되시고 민주화 유공자로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이 학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떤 게 학살인가요? 도대체 학살의 개념이 뭔지 5.18 유공자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누가 학살했나요? 시민군이 학살했나요? 부인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교조가 초등학생에게조차도 애들한테 전두환이 학살자다, 살인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걸 듣고 제가 그 자료를 찾으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나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노트라는 걸 보고서 저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유노트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실행했던 송선태, 윤상원, 윤한봉, 김상윤 그러고서 가족까지 다 유공자 만들고 그게 민주화의 양심입니까? 정교조 반납하십시오. 자식에 대한 특권이 있으면 그 특권조차도 내려놓길 바랍니다. 5.18 특별법 그거 폐지시켜 주십시오. 5.18 유공자로서 혜택 받은 거 내려놓길 바랍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들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그런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유노트에 그렇게 엄청난 사실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장봉기계획, 자유노트, 공산화 되는 거죠. 공산화 노트죠, 공산화. 그걸 자유노트라는 말로 미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제 평가가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유노트를 보면서 이런 말들, 공영터미널, 그 다음에 공영시설, 무기고 접수, 무슨 성당,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카농.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교 우위로 입고 다닌 사람이 전진빌딩을 막 올라가면서 총을 쐈다는 거. 그런 진술. 왜 이런 걸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옥죄고 하는. 그 다음에 탱크데이니 뭐니. 탱크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탱크데이. 응? 배제고 사과시키고. 정신이 없잖아요. 무슨 정신이요? 사람을 죽이는 정신이요? 나라를 없애려는 정신? 태극기도 거부하고. 김남준 씨는 국가 제재 거부하는 거를 말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였나요? 국가 제재 거부하시면서 왜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은 받나요? 내가 이때는 건 받고 내 이념에 안 맞는 거는 거부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죠? 국가에서 그만큼 보상을 줬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헌신과 봉사. 차동수 씨가 얘기하던데 헌신과 봉사를 해야죠. 보상금을 받았으면 한 번만 받았으니까 여러 번 받았죠. 재심을 통해서 받고 형사 보상금을 통해서 받고 심리적 보상금도 받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부마 항쟁 유공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항쟁이 되죠? 누구를 위한 항쟁입니까? 국가를 위한 항쟁입니까? 그럼 국민 되는 걸 포기하셔야죠. 국민을 위한 항쟁은 아닐 테고 국가에 대해서 항쟁한다고 하면 국민 되는 걸 포기하시는 게 맞죠. 어떻게 항쟁인가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게 항쟁인가요? 이건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규명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규명을 하려고 하고 지만원 씨가 왜 북한군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국민이 설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죽였을까?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을 죽인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만원 씨 그렇게 얘기한 거 엄청나게 탄압했죠. 폭력도 행사하고 진짜 그야말로 5.18 유공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서로 국민 화합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선의로. 근데 악의로 갚았죠, 지금. 국민들이 했다고요. 거기 직업을 보세요. 돌아가신 분들 직업이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불쌍한 분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찾아본 149명 직업을 보면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9명, 중학교 5명, 초등학교 전문대 1명씩, 재수생 4명, 공원 32명, 무직 50명, 회사원 10명, 자영업 10명, 자영업도 소용없이 운전수 7명, 기타, 카농, 교사, 방위병, 소년 재활원, 장애인이었습니다. 5.18 유공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질서도 잘 지켜지고 했다. 혼란이 없었다. 이 공자 중에 김원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원갑. 이분이 5월 22일 동치시경 7시경 강주 공원에 가서 그곳에 있던 폭도 500여 명을 지휘 0시 30분경 전남도청에 폭도들을 데리고 도청을 점거 후 본인이 총위원장이 됐대요. 10시 30분경 김창길에게 지휘권을 인계 홍보부에 가담해 활동하다 5월 26일 15시 30분경 도청에서 나와 6월 3일 자수했다. 폭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5월 14일부터 전개된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해져 마침내 개헌군이 이를 진압하기에 개입하자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 탈취, 방화, 광주 세무서, 파출소 등 방공서 파괴와 방화, 광주 MBC, KBS 방송국 등 파괴, 방화, 나주 하순 등 각지의 무기, 하얗고 습격 탈취, 광주 시내에서의 수많은 약탈, 강간, 살상 행위 등을 자행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완전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였다. 치안이 유지됐다고요. 약탈, 강간, 살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공자로 된 사람들 그때 이상하게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왜 유공자가 되어 있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유공자 몇 면이 보면서 이 사람은 안 되는데 무기고를 탈취했고 시민군이 시민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총을 쐈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시민군 대상으로 충격을 했다는 사람. 근데 어떻게 유공자가 되죠?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도 유공자로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살인자가 유공자가 되나요? 왜 스스로 5.18 유공자의 격을 떨어뜨렸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죠? 존경할 수가 있죠? 최소한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살인자에게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살인하는 정신? 무기고를 내가 위험해지면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어떻게 되든 말든 탈취해서 내가 무기를 갖는 게, 자위권을 갖는 게 그게 맞습니까? 거기서 무슨 정신이 나오나요? 교수들도 되게 많던데, 교수, 교사, 법조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유공자가 돼도 좋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거를 밝혀주세요. 어떤 정신입니까? 나라를 파괴해도 된다는 정신? 내 이념에 맞지 않으니까 자유민주 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정신? 송선태 씨 본인이 나서서 이거 바로 잡으세요. 문재인 씨 바로 잡으세요. 이재명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잡으세요. 역사에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선한 역량을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자유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유노트는 이 나라 무장 폭동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공산화로 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5.18 정신은 이 자유노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